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자, 우리 신호등 소통법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노란불은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 복습부터 해보죠. 자, 일단 빨간불,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간불을 탁 켜서 나의 모습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인식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감정이 매몰되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감정을 분리해서 화가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줘라.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감정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까지 했으면요, 오늘 이제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기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나 일이나 모든 걸 바라볼 때 나는 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마 좋은 사람은 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는 되게 잘하니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 가면 아주 말도 안 듣고 그냥 속만 썩이는 나쁜 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이걸 사후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도 그냥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딱 고정지어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밉고 싫습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 보세요. 집에서 밥만 먹어도 싫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요. 내가 싫다 하면 모든 게 다 싫게 보이고요, 내가 좋다 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기가 잘 돼야만 다음 시간에 나의 감정 바로 알기에 또 바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 이제 아시죠? 빨간불이 먼저 켜져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감정이 분리가 될 수 있고, 감정을 분리하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세워야만 나의 감정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차례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은 게으르다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면,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누워있어. 어때요? 너무 게을러 보이죠? 또 저러고 앉아있네. 리모컨 발로 이렇게 꼬작꼬작 하면서 물 갖고 와 이렇게 시키고, 너무 밉죠. 미워요. 우리는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학생 때 농활을 갔는데 50분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고 더워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딱 오시더니 저 쉬는 모습을 보고, 넌 일도 안 하고 지금 게으름 피우고 이게 뭐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옆에 있는 애 보라고. 옆에 있는 일을 얼마나 잘하냐고. 근데 얘는 여지껏 쉬다가 이제 잠깐 일했거든요. 잠깐 일했어요. 나와 반대로. 근데 선생님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게으른 사람, 그리고 여지껏 놀다가 팽팽 놀다가 지금 잠깐 일하는 이 친구를 보고 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죠. 근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잠깐 보는 그 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찰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게을러요. 이것은 판단이죠. 판단. 그러면 관찰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우리 남편은
오늘 몇 시간 동안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라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요. 이건 그 아이에 대한 판단이죠. 어느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누구와는 참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누구와는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네요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저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판단이죠. 그럼 어떻게 관찰하면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일로 제가 참 불행하다고 느꼈네요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이제 판단과 관찰의 차이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의 오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늘 내 일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역시, 세상도 역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제시어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편은 성질이 급해요. 어떻게 관찰하실래요? 답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은 음식을 몇 번도 씹지 않고 삼켜요. 또 음식물을 다 삼키기 전에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거 어떻게 관찰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관찰하시겠습니까? 자, 이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빨간불을 탁 켜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만 노란불 첫 번째죠. 감정 분리가 가능하다. 매몰되면 감정에 끌려가지만 감정을 분리해서 일어나는 감정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다. 감정을 분리시킨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 나의 감정을 바로 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